최근 미 공군 소속 F-22 전투기 파일럿이 남긴 말이 화제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 13일부터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필리핀 공군과 합동훈련을 벌였는데요. 미 공군에서는 F-22 랩터를 비롯한 최강의 전력을 내보냈고 필리핀 측에서도 공군 최대 전력 FA-50PH가 소속된 제5전 투비행단을 참가시켰습니다. 이들이 함께한 훈련 뒤에 F-22 파일럿인 조바우만 대위가 FA-50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FA-50의 성능을 극찬하다가 덧붙인 한마디에 이들의 훈련을 고깝게 지켜보던 중국의 등골이 한순간에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랬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지난 14일 미 본토에서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로 이동해 필리핀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총 17,680명의 군인이 참가하며 남중국 해상에서의 실사격 훈련과 대만에서 불과 30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섬에 대한 모의 방어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상공에서 미군이 이 정도의 전력을 투입한 연합훈련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 공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 알래스카주 엘멘도르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출격한 제525 전투비행단 소속 F-22A 랩터가 오키나와 기지에서 공중급유 지원을 받은 뒤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로 이동해 필리핀 공군 제5전 투비행단과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그 과정을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 공군의 신속배치 훈련에 초점을 맞췄으며 실전 상황을 가정하고 최소한의 항공팀 지원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첫날에는 F-22 전투기, KC-135 공중급유기, FA-50PH 경전투기 등 참여 항공기들의 조종사 교류 및 성능 파악이 이루어졌고 이튿날에는 F-22와 FA-50PH 두 대의 공중비행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제525전 투비행단 소속 F-22 조종사 조바우만 대위는 어떤 작전이든 임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진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FA-50의 정밀 타격 능력과 랩터의 제공권 장악 능력으로 우리는 여러 임무 환경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치명적인 콤보를 만듭니다. 라고 말했죠. 연합 공중비행 첫 단계는 저공비행을 통해 랩터 조종사들이 필리핀 공군기지 상공 등 지형에 적응하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또한 FA-50 임무 수행 동안 랩터의 공중전 기동 및 전투기간 도그파이트 훈련, KC-135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공중급유 시연 등도 이루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F-22의 파일럿인 칼 슈레더 대위는 전투기 전투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공중급유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F-22 랩터의 공중기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FA-50의 원본인 TOC-바이를 운용하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이 FA-50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왜 싫은 건지 의아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요. 이는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오랜 기간 쌓인 감정의 골과 연관이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민족적 정체성에 비해서 독립 이후의 역사가 짧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 사이에는 민족적인 감정이 있을 뿐더러 주변국들과 성장 속도가 엇비슷한 탓에 경쟁 심리가 매우 심하기도 하죠. 아직까지 동남아 지역의 맹주를 꼽으라면 한 곳으로 정리되지 않을 만큼 지금 이 순간도 각국이 피말리는 성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서로 사이가 나쁜데요. 현재 동남아에서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FA-50이나 그 파생형을 도입했는데도 서로가 자기네 FA-50이 더 좋다면서 싸우고 있을 지경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의 훈련 상황을 도끼눈으로 보는 데에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인데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에어타임즈는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훈련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물론 조바우만 대위의 발언도 소개했는데요. FA-50이 F-22와 치명적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속도와 민첩성 덕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말한 부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미국, 책 공식 성명에서는 FA-50PH라고 필리핀 수출형임을 정확히 밝혔는데도 이를 옮길 때에는 PH를 떼고 FA-50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즉, 미군이 FA-50PH를 고평가하는 것은 심기에 거슬리지만 그냥 FA-50이라면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남아 분위기와는 별개로 FA-50을 판매하는 한국은 흐뭇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경쟁 심리 덕분에 FA-50은 불티나게 팔렸고
남중국해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공군 전력 전반에 걸쳐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미군과의 협정으로 현재 필리핀은 중국 코앞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공군기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역시 이런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협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판매한 FA-50으로 중국의 턱 바로 밑을 노리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번에 확정한 말레이시아 수출 덕분에 동남아 지역 FA-50 계열기의 정비를 도맡아 할 수 있는 유지보수센터가 말레이시아에 생길 예정입니다. 동남아 한복판에 전초기지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은 저렇게 투닥대고 싸우지만 대만 침공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결국에는 다들 중국을 억누르는 데에 힘을 보태야만 합니다. 그럴 경우 동남아권 공군 전력은 FA-50을 매개 삼아 유기적인 국제작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몇 달 전 미국 싱크탱크 CSIS의 양안 전쟁 워게임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었죠. 여기서 중국의 패배와 미국의 승리라는 결과가 도출되기는 했지만 승리하는 미국조차도 적지 않은 피해를 무릅써야 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 결과에 상당한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 국방비를 책정하고 각 분의 획득 사업 전체를 재점검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런 조바심이 잘 드러납니다. 미군이 필리핀에 공군기지를 설치하고 있는 건 역시 이런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CSIS의 워게임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내 2개 전투비행대들만이 차출될 것으로 여겨졌고 동남아 국가들은 중립을 유지하거나 미군한테 영공통과 허가만 내주는 정도로 수동적인 태도만 취할 것으로 가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필리핀이 미중 사이에서의 저울질을 멈추고 미국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변수가 발생했죠. 그뿐만 아니라 제3세계를 자처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과 한국 등 서방세계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CSIS의 워게임 당시보다 미국 쪽의 세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은 가능한 한 양안전쟁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미국 측 세력이 규합되고 있더라도 말이죠. 한국은 단지 중국이 싫을 뿐이지 한국에 딱히 잘해주지도 않는 대만 같은 나라를 구해줄 의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패배하고 중국의 세력이 커지는 것 역시 한국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미국은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해올 것입니다. 한국은 단연간의 방산기술 연구와 무기 수출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효자 상품인 FA-50을 통해서 양안전쟁에 우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FA-50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한국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양안전쟁 상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군 파일럿이 FA-50과의 합동작전을 연습하고 그 성능에 대해서 굳이 발언한 것에는 이런 뒷배경도 있는 셈인데요. 한국 군인이 타지 않을 뿐이지 한국이 판매한 전투기로 한국이 판매한 무장을 쏘며 중국과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능을 확인하고 과시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판매한 FA-50이 동남아에 쩍 깔렸고 앞으로도 더 팔릴 텐데 이 전투기와 함께 훈련을 해보니까 성능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미 공군 성명에서 바우만 대위는 다국적 목표를 지원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동맹국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미 공군이 구상하는 F-22와 FA-50의 합동작전은 F-22가 공대공 전투를 통해 제공권을 장악하고 FA-52 공대지 정밀 타격으로 지상의 적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바우만 대위의 발언은 이 조합이 매우 강력해서 지구상의 어떤 곳에 숨더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출인데요. 심지어 안전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F-22와 FA-50 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적수가 거의 없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FA-50은 일각의 추측과는 달리 그 성능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명품인데요. 한국에서 조종훈련을 받은 폴란드 장성의 인터뷰, 최근 도입을 확정지은 말레이시아의 국방장관의 발언 등에서도 공통된 견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장성은 FA-50의 조달 속도가 매우 빠를 뿐더러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하고 공대지 공격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FA-50의 도입 배경으로 공군 병사들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FA-50은 검증돼 있으며 매우 믿을만한 성능을 가졌다고 장담했죠.
최근 필리핀 대통령은 아예 FA50에 직접 탑승하기까지 하는 등 FA50에 대한 신뢰와 추가 도입 의지를 몸으로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FA50이 끊임없이 진화하며 더 널리 판매될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